자, 보겠습니다.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 보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자, 효력.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 자, 일단 매매를 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요렇게 매매를 하는 거지. 매매. 자, 갑 쪽에서는요. 갑 쪽에서는 공장을 팔 거라고. 아니, 공장보다 펜션이 좋겠어요. 펜션을 팔 거라고. 펜션을 팔 거라고, 매도할 거라고 합의를 했고, 을은 이 펜션을 10억에 살 거라고 그렇게 합의한 겁니다. 그럼 합의했다는 건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 성립이 된 거지. 계약성. 체결됐다. 체결.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갑은 펜션을 넘겨줘야 되는, 펜션을 인도시키고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 갑한테 채무가 있는 거지.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을이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거는 갑은 반대급부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갑은 채권도 있는 거죠. 채권. 을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펜션을 을한테 줘야 된다는 거는 을이 펜션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이. 자, 이렇게 채권 채무가 있어서 양 당사자가 이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펜션이 부셔져 버린 거예요. 펜션이 붕괴돼 버렸다는 거지. 붕괴되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멸실이다. 멸실.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그러면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으니까 갑은 펜션을 넘겨줘, 못 넘겨줘? 못 넘겨주잖아. 펜션을 못 넘겨주지. 넘길 수가 없다는 거지. 이런 걸 불능이라고 해요. 계약이 불능돼 버린 거예요. 계약이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는 거지. 불능.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계약을 했을 때부터 불능이었다. 하고 나서 불능된 거다. 하고 나서 불능된 거죠. 이런 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후발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붕괴가 된 거니까 후발적 불능. 자,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는 붕괴의 원인입니다. 원인을 따져야 돼요. 자, 바꿔 말하면은 불능의 원인이죠. 펜션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됐거든. 그래서 계약이 파토가 나버렸는데 이 파토 난 게 누구 때문이냐는 거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은 손해를 말합니다.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거냐.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쉽게 말하면 폭탄 떠넘기기. 누가 폭탄을 끌어안고 터질 거냐의 문제입니다. 위험부담. 자, 한 개씩 보죠. 첫 번째입니다. 자, 붕괴 원인 첫 번째. 네? 붕괴 원인을 따져보니까 지진 때문이야. 네? 뭐 때문이라고요? 지진 때문에. 지진 나가지고 어느 날 펜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지. 지진 때문에. 그러면 지진 때문에 붕괴돼 버렸다는 거는 갑의 잘못이에요? 을의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 아니죠. 그죠?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이 경우는 둘 다 잘못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둘 다 잘못이 없는 경우는요. 이때는 첫 번째, 쌍방이 채무를 면하게 돼요. 쌍방이 채무를 면한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진 거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불능이 돼 버렸으니까 펜션을 넘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갑의 채무가 면제된다는 거죠. 너 펜션 이제 안 넘겨도 돼, 그러면 법적으로. 그러면 을도 돈 줘야 돼, 돈 안 줘도 돼? 을도 안 줘도 되지. 나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갑의 채무와 을의 채무가 둘 다 면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채권도 다 없어지죠. 상대방 채무 면제가 되면서 채권도 다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파토 되는 거예요. 파토. 쉽게 말. 채무를 면한다. 그리고 계약 파토. 파토가 돼 버리는 거지. 파토가 이렇게. 자, 만약에 갑이 중도금을 받아 썼다면, 계약금을 받아 썼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지. 그죠? 계약금, 중도금 돌려줘야죠. 그리고 헤어지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야, 돈 가져와. 잔금 달라고 이행 청구. 잔금 가져와. 이행 청구. 할 수 있다, 못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 갑이 잔금 달라 그러면은 을한테 뺨 맞는다. 못 합니다. 갑은 잔금 달라고 할 수 없고 건물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파토에 헤어지는 거예요, 둘 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혹시 건물이 붕괴가 되기 전에 받았던 중도금이나 계약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돌려줘야 된다. 중도금,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게 부당이득이 됐으므로 반환을 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을 보았을 때 누가 채무자죠? 누가 채무자? 둘 다 채무자예요. 맞아요. 둘 다 채무자죠. 매매 계약이 성립된 이상은 매도인 갑 쪽에서는 목적물 넘겨줄 채무가 있는 거죠. 을은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죠. 둘 다 채무자지. 둘 다 채무자.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라고 하는 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 이걸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를 정해줍니다. 매매 목적물이라고 하면 펜션을 말하는 건데 펜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갑 쪽에서는 펜션을 받아야 돼, 펜션을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갑을 채무자라 그래요.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갑을 채무자라고 하자. 을은 펜션 받아야 되죠? 을을 채권자라고 하자. 라고 약속해요. 예. 우리끼리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에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헷갈리니까 둘 다 채권 채무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매매 목적물 기준으로 하여 넘겨줄 매도인 측을 채무자라고 하고 물건 받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해. 그래, 안 헷갈리잖아. 라고 약속했어요. 시험에 출제될 때도 채권자, 채무자로 출제돼요. 그러니까 채무자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 만나면은 매도인이 떠올라야 돼요. 자연스럽게. 반대로 채권자 만나면 매수인이다. 떠올라야 되는 거죠. 약속했습니다. 지진으로 붕괴됐을 때 둘 다 잘못이 없는 거니까 둘 다 채무 면제가 되고 갑 쪽에서 잔금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를 떠안은 거죠? 갑이 떠안았어, 을이 떠안았어?
갑이 떠안은 거예요. 갑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갑이 채무를 떠안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여기서 채무자는 갑을 말한다. 갑. 갔더니 갑이 술 마시고 있는 거야. 갑이 술을 마시고 있어. 너 왜 술 마시니? 너 왜 술 마셔? 펜션이 날아갔거든. 펜션은 날아갔는데 10억은 받았어, 못 받았어? 10억은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갑이 그 10억의 손해를 다 떠안은 상황이죠. 술 마시고 있는 거죠. 을은요? 을은 술 마셔, 안 마셔? 을은 안 마시지. 나는 갑하고 매매를 했고 계약금 줬지만 펜션이 지진 때문에 뽀사져가지고 나는 중도금하고 계약금 다 돌려받았거든. 얘는 손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주의가 채무자가 고스란히 위험을 다 떠안으셨습니다. 이 주의가 바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네. 두 번째, 건물이 부셔졌어. 자,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 일단 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 계모임을 하거든요. 선생님 계모임을. 선생님 계모임을 하는데 지금 잔금 날짜가 지금 일주일 남았고 일주일 뒤에 제가 펜션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계모임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계모임이 있어서 일주일만 먼저 넘겨주면 안 되냐는 거죠. 상황이 되세요. 먼저 좀 넘겨달라고. 펜션 좀 넘겨줘. 미리 좀 넘겨줘. 이렇게. 갑도 이제 넘겨준 거예요. 미리 넘겨준 거죠, 펜션을. 그럼 펜션을 을이 인도받았습니다. 인도받아서 계모임을 했던 거죠, 이렇게. 아직 명의 안 옮겼죠? 아직 명의 안 옮겼습니다. 잔금도 아직 안 줬죠? 아직 안 줬죠. 계모임이 흡연자 모임이었어요. 흡연자들이었던 거지. 흡연자들. 그래서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 불이 나버린 거지. 불이야, 불. 불이 나가지고 펜션이 붕괴가 된 거예요. 멸실돼 버린 거지. 그러면 을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을 자기가 직접 불 지른 건 아니지만 지가 어쨌든 목적물 먼저 인도받았고 지가 계모임 한 거죠. 그럼 지가 관리 감독 잘했어야지. 못해가지고 불나버린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것도 어쨌든 후발적 불능입니다. 펜션이 멸실됐기 때문에 갑은 넘겨줘, 못 넘겨줘? 이제 못 넘겨주는 거야. 명의 못 넘기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붕괴 원인을 봤을 때, 멸실의 원인을 봤을 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진으로 붕괴가 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붕괴된 거다? 화재. 근데 그 화재가 계모임 때문에 일어난 화재다. 계모임 화재. 을의 계모임, 갑의 계모임. 을의 계모임, 을의 계모임이죠. 그러면 누구 잘못이다, 이거? 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을의 잘못이라는 거죠. 을한테 잘못이 있다. 그러면 펜션 부셔졌을 때 갑이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중도금을 돌려준다 그래, 잔금을 달라 그래? 잔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완전 상황 뒤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을의 잘못으로 됐을 때는 첫 번째, 쌍방의 채무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 갑만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거예요. 갑만 채무를 면한다. 바꿔 말하면 을은 채무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을은 돈 줘야 돼. 자, 지금 어쨌든 후발적 불능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펜션 못 넘겨줘. 이제 내 채무 면제야 이제 나는. 근데 너는 네가 지는 채무를 고스란히 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불난 거니까. 그러면 갑한테는 채무는 없는데 채권은 남아 있는 거죠, 갑한테? 예,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너 돈 내놔. 잔금 내놔. 이행 청구.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갔더니 누가 술 마시고 있어? 을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이 술 마시고 있죠. 너 왜 술 마시냐? 10억이 날라갔거든. 나는 갑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줬지만 나한테 남아있는 건 펜션 없다는 거지. 펜션이 없어. 을이 술 마십니다. 을이.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위험이, 그 손해가 고스란히 을한테 떠넘겨지는 거죠. 그리고 을을 채권자라고 했고 이거를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해요. 이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거는 예외적인 거. 채권자 을 말합니다. 을. 위험부담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네. 제가 예전에 외제차를 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후회합니다. 제가 그때 외제차를 샀는데 사러 갔을 때 외제차 사러 갔을 때 그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차를 좀 이렇게 몰아봐도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꺼지라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정장 입고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몰아도 된대요. 그래서 몰았던 거죠. 차를 몬다는 거는 아직 이 차를 내가 산 건 아니죠. 아직 안 샀죠. 살지 말지 고민 중인 거죠. 예. 그 차를 끌고 살짝 나왔죠.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려고. 그때 사고가 난 거죠. 그때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으면은 그 차 딜러가 돈을 달라고 하겠죠. 네, 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죠? 그건 무슨 주의죠? 채무자주의, 채권자주의. 요거죠, 요거. 그죠? 매수인 네 잘못으로. 매수자 네 잘못으로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차값을 줘야 돼, 차값 안 줘도 돼. 너 줘야 차값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인이 차 딜러가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자주의입니다. 자, 책 함께 보죠. 자, 밑에 쪽에 사례 접근 민법이 나오는데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갑의 건물에 대해서 매수인 을이 10억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다 동그라미. 체결 후 지진 태풍으로 멸실됐다. 후발적 불능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내려갑니다. 갑소유 공장인데 매수인 을이 10억에 사겠다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국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강제로 수용당해버린 거예요. 수용의 동그라미 수용. 이 수용도요, 불능이에요. 왜냐하면 공장을 넘겨줘야 되는데 수용돼 버렸으니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수용돼 버렸으니까. 이것도 불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결 전부터 불능, 체결 후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죠.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후발적 불능이고 1번, 2번 둘 다 갑하고 을 중에서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습니다.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어.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둘 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채무자주의.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채무자주의 조문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37조입니다.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고 되어 있죠. 없는. 그러니까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둘 다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잘못 없어. 이런 경우는 이 매도인 측에서, 채무자 측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채무자주의. 예.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양과로 1번 확인합니다. 채무자주의에서는 매도인, 이 채무자 쪽에서는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목적물 안 넘겨도 된다라는 거죠. 채무 면제. 그 밑에 줄, 바로 밑에 줄에 매수인도 마찬가지야. 둘 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의 채무도 면제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양과로 2번. 매도인은, 채무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위험은 채무자가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한다. 자, 양과로 3번 내려갑니다.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로 해서 건물 인도받지 못해서 입은 손해를 가지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자,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 좀 낯설죠. 좀 쉽게 말하면은 계약 위반을 말합니다. 자, 지금 양과로 3번에 나오는 채무 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을 위반하면 책임져야 돼요. 자, 가령 A하고 B하고 매매를 했는데, 매매하겠다고 했는데, 자, A 쪽에서 토지를 팔겠다고 했다. B 쪽에서는 이 땅을 5억에 매수한다고 했다. 이렇게 매매를 성사시켰습니다. 매매가 성립. 자, B 쪽에서는 A한테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까지 넣었어요. 중도금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가 이제 잔금을 준비해서 A한테 연락을 한 거죠. 잔금 준비해서. 근데 A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는지 봤더니 C가 선생님, 제가 7억에 매수할게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7억에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A는 C한테 팔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양다리라 그래요. 양다리 걸친 거죠? 이런 걸 이중매매라 그래. 이렇게 매매하면 무슨 매매라고? 이중매매, 이중으로 매매하는 거지, 이중매매. 양다리 걸치기. 아니, 너는 B한테 팔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B한테 넘겨줘야지, 땅을.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근데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 나타났다고 해서 네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버리고 C한테 명의까지 넘겨버렸다. 명의를 넘겨버린 거죠, 이렇게. 그럼 A가 계약을 위반한 거죠. 이게 채무를 이행한 겁니다. 채무를 불이행한 겁니다. 이게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 채무 불이행. 에?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은 자연재해입니까? A 잘못입니까? A 지 잘못이죠. 지 잘못이지.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양다리 걸친 거잖아, 이렇게. 따라서 이때는 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자,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B 쪽에서는 A한테 소송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B는 A한테 첫 번째. 일단 중도금은 넘어갔잖아요. 중도금 넘어갔으니까 중도금 어떻게 하라고? 돌려달라고. 그게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맞아요. 이제 전문가가 점점 되시고 있죠, 지금. 용어가 막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도금 달라고 할 수 있죠.
네가 파토 냈으니까 나쁜 놈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중도금 돌려받는 걸로 화가 안 풀리죠, 그죠? 네가 지금 양다리 걸쳐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생겼어, 손해가 생겼으니까 너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위반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위험부담 사례입니다. 자, 위험부담 사례에서는 지금 지진 때문에 혹은 뭐 태풍 때문에 망가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진 때문에 망가진 거니까 계약 위반이야, 계약 위반 아니야? 이거 계약 위반 아니라는 거 지금. 이건 계약 위반 아니지, 이거는.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뭐 어쩌겠어. 계약 위반이 아니야, 이거는. 자, 바꿔 말하면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야 라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못 들어가지. 갑한테 손해배상할 때가 아니라 갑을 위로해줘야죠. 그죠? 펜션 날아갔으니까 중도금 돌려받으면서 갑을 위로를 해줘야죠. 손배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3번이에요. 매도인의 과실 없이 이행을 못하게 된 거니까 여기서 과실은 잘못이란 뜻입니다. 매도인한테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손배 청구할 수 없음. 자, 4번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그러면 지급했던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좋아요. 내려갑니다. 채권자주의. 자, 밑에 쪽에 538조를 보게 되면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의 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으로 붕괴가 됐어? 예, 채권자 잘못이라는 거. 채권자 네 잘못이야. 계모임 화재 사건입니다. 자, 이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잔금 달라고. 네 잘못이니까. 그죠? 예. 자, 요까지 위험부담 정리하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좀 연결시켜 봐야 되는 게 자, 책 2장 넘기시고요. 172페이지. 자, 172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172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게 계약의 소멸인데요. 소멸. 해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해제. 소멸. 여기서 해제라고 하는 게 나와. 해제. 자, 연결시키기 위해서 펜션으로 하겠습니다. 펜션을 을이 10억에 매수하기로 했다. 근데 펜션을 자, 매매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이 펜션을 병이 20억에 매수한다 그랬다. 자, 갑이 흔들려 가지고 병한테 팔아버리면 자, 펜션을 을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병한테 명의를 넘겨버린 거죠. 펜션 명의를. 그럼 어쨌든 병한테 펜션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갑이 을한테 펜션 넘겨줘, 못 넘겨줘? 못 넘겨주죠. 이것도 불능이에요. 이것도 불능이라는 거죠. 불능. 이행을 못 해줘, 넘겼으니까. 을하고 계약하고 나서 불능됐어요. 계약 전부터 불능이었어요. 계약하고 나서죠. 을하고 매매하자고 10억에 매매하자고 합의를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나서 넘겨서 불능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무슨 불능이다? 예, 이거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 후발적.
여러분들 항상 불능이 나왔을 때는요, 그 원인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두 가지는요, 불능의 원인 첫 번째, 지진 때문이었을 때. 그때는 채무자 위험 부담 적용된다 그랬죠? 두 번째, 계모임 화재로 채권자 때문에 붕괴됐을 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근데 이번에는 네가 팔아서 불능된 거잖아. 따라서 갑의 잘못이다, 을의 잘못이다. 갑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능의 원인을 보았을 때 불능의 원인을 보았을 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이런 걸 귀책 사유라고 그래요. 귀책 사유. 귀책 사유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다, 이런 뜻입니다.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네 잘못이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채무자는 당연히 갑을 말하는 거예요. 매도인 갑. 채무자. 이런 걸 가리켜서 아까 전에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랬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다. 갑이 을에게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채무를 불이행한 거야. 불이행. 채무 불이행. 자, 그렇다면은 갑 쪽에서요, 펜션을 이렇게 딴 데 팔아가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을이 펜션을 못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을은 일단 갑한테 줬었던 중도금을 돌려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때 중도금 돌려받고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을이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해제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해제합니다. 이게 해제권 행사예요. 해제. 이런 걸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삭제의 제자랑 해제 제자랑 똑같아. 그러니까 해제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합의해서 없앴어? 일방적으로 없앴어?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거지. 왜냐하면 왜 해제를 했죠? 갑이 불이행했으니까. 그죠? 갑 네 잘못이니까. 네가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해제를 하는 거야. 만약에 갑이 양다리 안 걸치고 갑이 불이행 안 하고 을한테 무사히 펜션 넘겨줬으면은 을은 해제 못 하죠. 그죠? 해제를 했다는 거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해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을 때는 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해제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이거를 행사할 수 있다. 이 해제권은요, 형성권입니다. 자, 이 해제권은 형성권. 일방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 효력을 없애버리니까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을 쪽에서 네가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나 해제한다. 나 해제할 거야.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계약이 유효였지만 해제를 하게 됨으로써 이 계약이 무효가 돼요.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줬던 거 돌려받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해제라고 하는 거는 행사를 하게 되면은 효력이 유효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돼요. 무효된다. 이게 해제입니다. 해제.
개념 잘 잡으시고요. 자, 책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보죠. 개념부터. 자, 1번입니다. 해제. 소급표라고 돼 있습니다. 이 소급표를 좀 쉽게 말하면은 처음부터란 뜻이에요. 처음부터 무효다 이 뜻입니다. 자, 유효했던 계약을 일방이 채무 불이행한 경우에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제 통보를 해서 처음부터 소급시켜서 소멸시킨다. 이게 해제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된다. 매매 계약을 했던 게 갑과 을이 처음에 만났던 게 매매를 했던 게 11월 1일이었어. 11월 1일. 그리고 나서 갑이 양다리를 걸쳤던 게 11월 뭐 5일이었어. 5일. 5일자가 되면서 갑은 후발적 불능이 돼버린 거지.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래서 을이 열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해버렸어. 이게 뭐 15일이었다.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효가 되는 거는 15일 이후부터다, 1일부터다. 1일부터라는 거예요. 이걸 소급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는 15일에 이루어졌지만 15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그게 아니고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우리가 계약한 적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 네. 이런 걸 소급표라고 하는 거죠. 소급표. 네. 2번 내려갑니다. 해지. 해지라고 하는 거는요. 장래에 대해서 소멸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부터 끝이에요. 지금부터 끝. 처음으로 안 돌아가 이건. 회사에서 잘려버렸어. 회사에서 잘려버린 거지. 그럼 회사에서 자를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잘라, 지금부터 잘라. 지금부터 자르는 거지. 지금부터. 예. 사귀다가 헤어졌어. 처음으로 돌아가서 헤어져요. 지금부터 헤어져요. 지금부터 빠이빠이. 지금부터 끝나는 거. 지금부터. 그러니까 해제라고 하는 거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 즉 소급표가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난 거야. 소급표. 반면에 해지는 지금부터 끝난 거야. 장래용. 장래용이라는 거죠. 해제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매매를 하고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을이 계약하면서 갑한테 계약금 줬거든. 혹은 중도금도 줬거든. 근데 네가 양다리 걸쳐서 불능이 돼가지고 못 참고 해제한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요. 갑이 을한테 받아 챙겼던 계약금이나 중도금 처음부터 무효가 된 거니까 이 중도금 받은 것도 무효가 돼요. 따라서 정당한 이득이다, 부당한 이득이다. 부당한 이득이죠. 그러면 갑이 뭐 해야 된다? 반환해줘야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거를 원상회복이라 그래요. 원상으로 회복시켜 줘야 된다.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거지. 돌려줘야 돼.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 이유는 처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네. 사귀다가 헤어질 때 돌려받아요, 안 돌려받아요? 에? 안 돌려받아요? 사귀다 헤어졌을 때. 야, 그거 내가 사준 거니까 너 내놔라. 내가 사준 거 내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돌려달라는 거죠. 헤어졌을 때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해지하는 거야, 해제하는 거야? 해제하는 거지, 이건. 그죠? 돌려달라는 거지. 내가 너랑 데이트한다고 내가 지금 200만 원 깨졌으니까 너 100만 원 내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해제예요, 해제. 그죠? 자, 근데 지금부터 끄시고 안 돌려줘도 돼. 그냥 가. 네가 할 길 가. 이건 뭐예요? 이게 해지죠, 해지. 그러니까 해지라고 하는 거는 해지는 원상회복.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이거 없는 거지, 이건 없어. 지금부터 끝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나한테 받았던 것들은 유효로 남겨놓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받았던 것들은 유효고 그거 네 하고 지금부터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안 돌려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추억이 남아있는 거죠. 여기는 추억을 유효로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죠? 예, 바로 그거죠. 네. 원래 헤어지면 고통스럽잖아요. 사람이. 이별을 경험하면. 그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죠. 해제를 하고 싶죠. 현실은 해지죠.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해제 잘 구별하시고요. 자, 그럼 내려갑니다. 3번. 합의 해제. 자, 합의 해제라는 거는 합의로 해제하는 거예요. 뭘로 해제? 합의로 해제, 합의로. 합의해갖고 없애버리는 거지, 합의해갖고. 그래서 1번의 해제하고요. 3번의 합의 해제하고 다릅니다. 일단 1번의 해제는요. 단독 행위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1번의 해제는. 일방적으로. 근데 3번의 합의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한 거라서 이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번의 해제는 단독 행위. 3번의 합의 해제는 뭐라고요? 계약이라고요. 계약. 좋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0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금 해제 원인이 무엇이냐? 자, 해제 원인은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해제 원인은 요겁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게 해제 원인입니다. 자, 그럼 채무 불이행으로 들어왔을 때 채무 불이행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채무 불이행에는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이 있어요. 안 하는 거는 지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지체. 이런 걸 이행지체라 그래. 아,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복습을 못했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습을 안 하셨네요. 선생님 안 하셨네. 안 한 거죠? 그게 지체라고, 지체. 안 한 거. 이거는 못하는 거잖아. 이거는 불능이야. 이거는 이행 불능이라 그래, 이거를. 못하는 거야. 제가 어제 사고가 나가지고 복습을 못했네요. 그건 불능이지, 그거. 예, 못하는 거. 그래서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채무 불이행이라 그러는 거죠. 지체는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해야 돼요. 최고하고 해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라고 하는 거는 독촉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는 독촉의 뜻이에요. 독촉.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줘. 돈을 안 주는 거야? 돈을 못 주는 거야? 돈을 안 주는 거야. 돈을 입금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 최고해야 됩니다. 돈 안 주는 매수인한테 너 왜 돈 안 줘? 너 빨리 입금 안 할 거야? 라고 최고장 보내야 돼. 최고장. 빨리 이행해라. 최고. 독촉을 했는데도 얘가 안 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를 하는 거다? 해제하는 거예요. 최고 안 하면 해제 못 합니다. 최고 해야 됩니다. 지체는. 근데 불능이라는 거는 야, 지금 내가 건물을 너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건물이 부셔져 버렸잖아. 부셔졌어. 부셔졌으니까 건물을 못 넘겨주는 거죠. 이건 안 넘기는 거야, 못 넘기는 거야?
못 넘기는 거예요. 못 넘기는 거예요. 불능이죠? 최고 필요 없어요. 바로 해제.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 독촉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체 같은 경우는 최고를 하고 해제하는 반면 이 불능은 최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즉시 해제해버립니다. 최고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자, 책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요. 초록 색깔 2번에 법정 해제라고 되는 거 보이십니까? 법정 해제. 자, 법정 해제가 우리 직접적 시험 범위인데, 자, 이거는 그 사유를 봤을 때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우리가 해제라고 하면은 일단 요 입문 과정에서는 법정 해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해제. 해제는 자연스럽게 법정 해제를 생각하세요. 다른 해제들도 있지만 나중에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법정 해제. 별말 없으면 법정자 생략돼 있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자, 양괄호 1번은 이행 지체고요. 양괄호 2번은 이행 불능입니다. 지체는 안 하는 거고 최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체 부분에 544조 보시면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못 해요? 이행을 안 해요. 그쵸?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뭐를 하고 최고하고 그래도 안 할 때 그때 해제할 수 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행 불능이요. 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이 발생해 버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요, 매도인 말합니다. 매도인 네가 양다리 걸쳐서 불능된 거잖아. 이 말이죠. 이때는 채권자가 최고할 필요가 없이 해제를 날릴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밑에 쪽에 3번으로 내려가시면은 불완전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한 거다 안 한 거다. 오, 애매하죠. 불완전 이행 애매하죠. 온전치 못한 하다 만 거죠. 하다 만 거. 그죠? 사례 2번 보세요. 사례 2번. 아침 밥상을 차렸는데 반찬이 한 개라는 거지. 한 개. 그러면 차린 거 안 차린 거? 예? 그거는 이제 불완전 이행이라면 불완전하게 차리셨다는 거죠. 그죠? 반찬 3개는 있어야 국이 있어야지. 국이 밥을 먹는데 국 있어야죠. 왜요? 국이 밥 먹는데 국이 있어요. 국이 안 넘어가잖아 아침에. 자, 불완전 이행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4번에 보시면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주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이건 단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단무지. 네? 뭐라고요? 단무지라고요. 이거 단무지. 짜장면을 10그릇을 시켰으면은 단무지 많이 줘야 되죠? 그리고 또 뭐도 줘야 돼요? 서비스도 줘야지. 그죠? 군만두 서비스 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맞아요. 근데 이걸 안 준 거지, 이거를. 짜장면은 줬어, 안 줬어? 짜장면은 줬어요. 이게 주된 채무예요. 주된 채무. 근데 단무지를 안 주고 서비스를 안 주셨네?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지. 부수적 채무. 단무지 안 왔다고, 군만두 안 왔다고 전화해가지고 해제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돼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 가지고는 해제 못한다. 해제 못해. 해제를 하는 건 주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해제하는 거지. 부수적인 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단락에 보시면은 셋째 줄에 보시면은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해제할 수 없다.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숨어있는 한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자, 173페이지에서 지금 아까 봤던 양괄호 1번의 이행지체 있죠? 여기서
544조에서 뒷문장 보세요. 둘째 줄에. 그러나 보이십니까?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했다. 그때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하는 걸 미리 거절이라고 해요. 미리 안 할 거라고 거절해버리는 거. 갑이 펜션을 안 넘기는 거지. 펜션을 안 넘겨. 왜냐면 펜션 값이 오르고 있거든. 오르고 있으니까 갈팡질팡 안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갑이 펜션을 안 넘기고 있는 거니까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거죠. 지체. 그러면 이행지체니까 을 쪽에서 해제합시다라고 하려면 최고 해야 돼, 최고 안 해도 돼. 최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지체는 최고 해야 되죠. 네가 펜션 안 넘기고 있으니까. 펜션이 부셔진 것도 아니고 불능도 아닌데 안 하니까 최고하고 해제해야 돼. 최고하고. 근데 갑이 먼저 전화했어요. 안 판다고. 안 팔 거야 너한테. 펜션이 지금 3배 가격이 뛰어서 나 너한테 안 팔 거고 손해배상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나 안 팔래. 라고 의사 표시했어요. 이게 미리 거절이에요. 갑 쪽에서 안 하겠답니다. 고객님. 계약을 안 하신다는데요. 미리 거절을 해버렸네. 그러면 최고장 쓰고 해제, 바로 해제. 바로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거절, 바로 해제입니다. 자, 요 미리 거절 같은 경우도 최고할 필요 없이 즉시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사유 3가지입니다. 3가지.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미리 거절. 불완전 이행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무시하세요. 불완전 이행 무시하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지체, 불능, 미리 거절 3가지. 자, 좋습니다. 자, 요까지가 해제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 보겠습니다. D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해제권 행사입니다. 자, 543조 확인합니다.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나 해제할 권리가 있을 때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의사표시 동그라미. 의사표시로 하는 거야. 의사표시로. 2항입니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즉 해제나 해지를 했을 때는 철회하지 못해요. 철회라는 거는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는 거. 이 말이라는 게 한번 나가면 말이 한번 나가면 못 주워 담죠? 철회 못 한다는 거지. 네가 헤어지자며. 네가 해제하자며. 해제하자고. 응? 해제합시다. 말을 뱉은 거지. 그럼 을이 해제합시다라고 말을 딱 뱉어버린 순간서부터 매매가 무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죠. 무효로 딱 확정돼 버려. 근데 을이 또 전화해가지고 미안합니다. 해제했던 거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미 무효됐어 이미. 철회가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을이 철회해가지고 다시 유효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갑이 예측 불가 상황 되겠죠? 그러니까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했으면 끝나는 거지. 뭘 구질구질하게. 안 되면 철회 안 됩니다. 자, 내려가세요. 547조. 당사자 일방 쌍방이 수인인 경우. 자, 여기서 수인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야. 그때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해야 되고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를 할 때는 여러 명일 때는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갑 쪽이 매도인이고요. 갑이 토지를 팔아, 토지를 파는 거지. 그런데 이 토지를 A가 매수하는데
A가 돈이 많으면 혼자서 사면 되죠. 돈이 딸리지. 돈 딸리면 같이 사죠. 같이. 너하고 같이 사. 응? 그래도 돈 딸려? 너도 같이 사. 이렇게 4명이서 샀어요. 죄송합니다. 4명은 좀 오바고. 자, 2명. 2명이서 샀습니다. 그러면 2명이서 같이 사서 공유하겠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공동 투자라고 그러죠.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 공동 투자 해보셨어요? 옆에 저 학원 투자 학원이잖아요. 바로 옆에 아시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사고 터지면 해제를 해야 되겠죠? 해제를 해야 되겠죠. 갑이 토지를 우리한테 안 팔고 딴 데다가 팔았어. 딴 데다가 이 나쁜 놈이. 양다리 걸친 거지. 이중 매매를 한 거지. 그러면은 매도인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을 하셨으니까 매수인 쪽에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이때 A가 해지할지 말지를 A가 결정해야 돼, B가 결정해야 돼. 누가 결정해야 되죠? 둘 다 같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해제가 되려면은 A가 갑한테 나 해제합니다 라고 의사표시하고, 그리고 B도 갑한테 나 해제합니다 라고 의사표시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원이 해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원이 해제. 만약에 매도인 측이 2사람이라면 전원에게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갑한테만 해제를 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을한테도 해야지. 을한테도. B도 마찬가지로 을한테 해야 되겠죠? 그럼 해제 몇 번 해야 돼? 총 4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한테, 을한테 이렇게 해제한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럼 매도인이 3명이었으면 병한테도 해야 돼요? 병한테도 해야죠. 병. 이렇게. 몇 번? 6번. 다 해야 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여기서 한 번이라도 빠졌다. 해제 안 돼요. 그러면 다 해야 돼. 다. 총 6번. 근데 매수인이 이렇게 되면 또 겁나 늘어나겠죠. 이해하십니까? 겁나게 늘어납니다. 이러면. 자, 어쨌든 전원이 해제를 해야 되고 전원으로부터 해제를 다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해제를 우리가 지금 해제를 총 6번을 해야 돼. 6번을 지금. 근데 A가 이러는 거예요. 나 해제 안 할래. 자, 해제한다고 해제 안 한다고? 나 해제 안 할래. 나는 해제를 안 하고 해제 포기할래. A가 해제 안 한답니다. 그럼 A가 해제 안 하면은 B 혼자서 고군분투 해봐도 해제를 몇 번밖에 못 하죠? 3번밖에 못 하죠. A가 안 한다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럼 A 쪽에서 해제권 포기해버리니까 해제를 3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가 돼? 해제 불가능? 해제 불가. 이러면 해제 불가예요. A가 안 한다 그러면 해제 불가. 해제 못해. 이러면. 따라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지면요. 다른 사람 해제권도 다 없어져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그게 2항이에요.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해버렸어, 해제권이. 그럼 그 한 개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없어진다. 어차피 의미가 없어진 거지. 다 해야 되는데.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자, 밑에 쪽 동그라미 1번에 일방적 통지 확인하시고요. 형성권. 자, 동그라미 2번. 전원이 전원에게 다 해야 된다. 자, 3번. 철회 못한다.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오는 효과. 이 효과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입문 과정이 4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었죠. 아십니까? 계획이 5주로 바뀌었어요. 5주로. 그래서 12월 둘째 주까지는 요 입문서로 수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을 좀 바꿔서 다음 주에는 계약 총론 마무리하고 그리고 계약 강론까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앞부분 역시 또 맛보기를 하고 12월 셋째 주부터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부터 기본 이론 과정을 들어갈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했던 내용들 누적된 복습 꼭 잘 해주시고요. 자, 오늘 OX 가볍게 좀 보고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피세요. 1번부터. 불특정 다수 청약. 효력 있어, 효력 없어? 효력 있는 거지. 불특정 다수 승낙은 안 되는 거지만 청약은 되는 거죠? 틀린 거죠, 1번은. 자, 이번입니다.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예요. 광고를 하는데 내용 제시 안 했어. 같은 표현, 가격 제시 안 했음. 그럼 청약이야, 유인이야? 유인이지. 청약 아닙니다. 2번도 틀렸죠. 자, 3번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죠. 방 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동시이행관계다. 맞습니까? 예, 동시이행관계죠. 자, 4번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 위험부담법리가 적용된다. 자, 여기서 채무자는요. 매도인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책임이 있대요. 매도인 지잘못이래요. 이게 제가 오늘 수업 때 말씀드렸던 이중매매입니다. 딴 데 양다리 걸쳐버린 거지, 매도인. 그럼 이거는 매도인,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자,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요.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이다. 틀렸습니다. 4번. 자, 5번이면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됐다. 자, 이거는 채권자가 매수인이겠죠? 이때 채무자는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위험부담 말하는 겁니다, 지금. 5번에서 말하는 거는 채무자 위험부담이에요?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맞아요. 5번은 채권자 위험부담.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채무불이행. 네, 또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점검해 보았고요. 자, 다음 주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